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현민 님이 봉천동 사는 택시기사입니다. 오랜만에 비 오는 아침이라 집에서 너튜브로 시청합니다. 청취율 조사 김시집이 압도적 1등 기원합니다. 저도 공의전화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김시집.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줄여서 이렇게 애칭으로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요거 볼 때마다 제 입이랑 약간 어울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긴 합니다. 왜요? 시 나와서요? 네. 네, 왜? 시오고 저고 뭐 거리가 그렇게 뭡니까? 아니요, 잘 어울린다고요? 네. 네. 네, 말을 그렇게 순간적으로 확 바꿔버리시네. 네, 넘어가시고요. 네, 진썰님이 봄 날씨가 변덕이 심하네요. 내란 멈춤으로 1차 평온이 왔지만 아직은 스멀스멀 잔존 세력들 때문에 어렵듯이 날씨도 변덕이 심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변덕이 죽을 끓더라고요. 얘가.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니 4월에 눈을 보게 되다니 그죠? 참말로. 네. 오박도 쏟아지고. 네. 김수철님이 지리산 아래 동네 함양군입니다.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 하얀 나라가 되었어요. 아, 날씨가 정신줄을 왔습니다. 네. 아,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정신줄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수철님은 과수 꽃눈 냉해 피해가 걱정이 됩니다. 큰일이네요, 올해도 진짜. 예. 과일값 많이 비쌀 것 같아요. 농가들 피해 없길 바랍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김명자님은 논사는 우박이 떨어지고 바람도 거셉니다. 하우스라 비바람이 스산한데 딸기 작업하면서 출첵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 상암동에도 벚꽃이 많이 펴가지고 주말에 비바람 때문에 다 지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용케 버티고 있던데요, 벚꽃들이.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그래도 벚꽃에 분홍색이 좀 보이던데 그러고 보니 벚꽃이 생명력이 끈질기네요. 아, 그러니까요. 조금만 더 버텨줘야죠. 아, 봄 기운을 좀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금요일날 날씨 좋았는데 느끼지 그러셨어요. 주말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느껴야죠. 근데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 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봄꽃과 눈, 강한 비바람이 공존했던 이상한 주말 날씨였잖아요. 오늘도 좀 추운데 함께하는 촌철님들 마음만은 좀 따뜻하시라고 오늘 소개된 촌철님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오늘은 세 개의 뉴스를 한번 두름으로 엮어봅시다. 윤석열의 퇴거의 변, 한덕수 차출론, 헌재 재판관 지명 이 세 사안을 한번 엮어보려고 하는데요. 오, 어떻게 엮이나요? 자, 먼저 윤석열의 퇴거의 변부터 들어보죠.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에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오늘 하나, 3년 하나. 네, 이 발언을 두고 여기저기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비판의 요지는 정신승리의 끝판왕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비판은 하나의 전제 위에서 성립된 것입니다. 윤석열은 끝났다라는 전제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상황을 거꾸로 보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참으로 경이롭다.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전제를 다르게 설정해 봅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문장과 호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지점에서 나오는 게 뭐냐?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한덕수 차출론인데요. 네. 자, 먼저 한덕수 차출론의 뼈대를 살펴봅시다. 한덕수 총리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생략하고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친한계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주장하기를 베일에 가려 있지만 각본을 쓴 건 물러난 대통령과 여사의 측근들일 가능성이 있고 감독은 친윤 지도부, 연출은 일부 찐윤 의원들, 그리고 주연은 한덕수 권한대행이다. 그러면서 이 드라마의 핵심은 한덕수를 사퇴시켜 무소속 후보로 밖에서 대기시키다가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선출되면 통합을 명분으로 재경선을 요구해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이런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판단은 한덕수 차출론에 기대어 있다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차출된 한덕수 총리가 대선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이기고 돌아왔다는 미래형이 되고 대통령을 5년 하나 3년 하나 똑같은 건 현실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한번 계속 따라가 봅시다. 자, 이 지점에서 하나 짚을 점이 있는데요. 이 그 시나리오가 사실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가 직을 사퇴하는 시점과 모양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선에 나오려면 무조건 5월 4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합니다. 대선일 30일 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한덕수 사퇴의 모양새를 규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사퇴의 불가피성, 불가피하게 사퇴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사전 각본에 따른 사퇴로 모양새가 연출이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사태가 아니라 기획된 사태의 모양새가 연출이 되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한덕수 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는 아직 국회로 송부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송부는 둘째치고 아직 인사처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인사청문 요구안조차 올리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로 송부되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야 이번 주 초가 된다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서를 접수하고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고 국회가 이 기간 안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뒤에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날짜 계산이 나오는데 한덕수 총리가 오늘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도 공직 사퇴 시한 전에 두 지명자에 대한 임명장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날짜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한덕수 총리가 정말 대선에 나올 요량이라면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뒤로 하고 다시 말해서 일만 벌이고 마무리는 짓지 못한 상태에서 사퇴를 해야만 한다라는 날짜 계산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탄핵 유도설이 나온 겁니다.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야당을 자극해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게 하고 그 순간에 직을 던지는 시나리오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굳이 탄핵안을 발의해서 멍석을 깔아주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왜? 오늘 시점부터 따지고 들어가면은 공직 사퇴 시한 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임명장을 주는 건 물 건너가 버렸어요. 날짜 계산상으로. 그러니까 굳이 멍석 깔아주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놔둬도 한덕수 총리는 임명장을 줄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정말 사퇴를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퇴가 아니라 기획된 사퇴가 돼버린다. 라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 한덕수 총리는 재판관을 버리고 대선 가도에 나오거나 대선을 포기하고 재판관을 취하거나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정리하면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연장전을 가져가려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꼼수, 그 꼼수의 열쇠는 어디가 쥐고 있는 것이 되는 거냐? 야당이 쥐고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기도뿐만 아니라 정신 승리까지 파괴하는 주체는 야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한드름으로 엮은 정리인데요.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 짚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뭔데요, 그거는? 지금까지의 분석을 한 방에 뒤집어버리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바로 헌재의 가처분 판단입니다. 어차피 접수는 됐습니다. 판단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자, 한덕수 총리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이 헌재에 접수됐고 주심 재판관까지 정해진 상태로 빠르면 이번 주 안에라도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한덕수 총리에게 사퇴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절차와 그에 따른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재판관 임명은 기정사실이 되어버리게 되고 따라서 본인은 직을 사퇴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버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직을 유지하면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의무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타의에 의해서. 그래서 사퇴의 길도 열리게 됩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한덕수 대선 출마의 명분의 두께를 좌우할 수는 있겠지만 사퇴 여부를 가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재판관 임명 문제에만 맞출 경우의 가처분 신청의 유용성과 한덕수 출마 문제에 연동할 경우의 가처분 신청의 유용성은 완전히 다르게 평가된다. 이전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분석까지 하는 이유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의 대망론에 대해서 안 나간다고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모호성을 띠고 있습니까?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어차피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일 지금 후보 등록이죠? 그렇죠.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건데 문제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그린 시나리오대로 나중에 그다음에 그 전에도 지난주에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가 나중에 후보 단일화하는 거라면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 뉴스의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사저로 가면서 했던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이 말로 지금 뉴스가 시작이 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참모들한테는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53일 정도 구치소 있던 기간이 임기 중에 가장 빛난 시간이었다. 너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걸었다. 이제 시작이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궤변을 논리적으로 파회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넘어갑시다. 촌철님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아름다운 독도님, 아니 도대체 누구랑 뭘 해서 이기고 돌아왔대요? 이님, 구속에서 석방된 게 이긴 겁니까? 1305님, 정신승리 정도가 아니라 후한무치의 극치입니다. 제가 쏠게요님,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군요.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랑 엮어서 JB가 분석을 해주셨더니 8672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혹시 한강 작가의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강 작가의 말 뜻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기다림님, 요즘 느끼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공정도 없고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세상이 되어가는 게 씁쓸합니다. 무너진 건 옛날 얘기 아닌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어제 오후 2시 20분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의 지하 상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색 패딩 점퍼에 운동화 차림, 머리도 손질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눈길을 끄는 건 그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수행을 했죠. 김성훈 경호차장이 검정 가디건 차림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변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아니 그러면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 경호팀 팀장이 된 건가? 아니죠. 경호팀 팀장은 나왔잖아요. 다른 부장이라고. 아니 그러니까요. 네. 지금 40여 명 수준의 전담 경호팀도 꾸려졌고 경호팀장의 3급 경호부장이 이미 지명이 됐는데 근데 김성훈 차장이 왜 나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심심해서 지금 자신에 대한 연판장이 돌았는데 그렇게 여유롭고 한가로운가요? 이 점을 좀 먼저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이사할 때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 과정이 카메라 일부 포착이 됐는데 포착됐던 장면 중에 뭐가 있었느냐? 캣타워 일부가 서초동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네, 고양이의 놀이시설이죠. 캣타워. 그런데 자, 이 캣타워에 주목해 봅시다. 2022년 5월 관저 공사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가 한겨레 기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당시 21g이라는 업체가 관저 공사했었거든요. 21g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계약서 물품 명세에
500만 원 상당의 캣타워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 그럼 카메라에 잡힌 캣타워가 이거일 수도 있는 거네요? 이거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 제출한 계약서 물품 명세라고 한다면 이 500만 원짜리 캣타워는 국가 예산으로 사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사비로 사들였다면 행안부에 굳이 물품 명세를 제출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세금으로 샀다는 거잖아요. 근데 세금으로 산 게 맞는데 그거를 사택으로 가져간다? 이거는 뭐에 해당이 되느냐? 횡령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지적이 바로 따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저 욕실에 최고급 편백 욕조, 이른바 히노키 욕조라고 하는 게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호. 시가로 자재 단가가 정해지는 커스텀 욕조라고 뭔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되게 비싼 건가 보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2천만 원짜리라잖아요. 공사 내용을 아는 다른 관계자가 전하기를 행안부 제출 계약서에는 히노키 욕조 단가만 2천만 원 정도였다고 했으니까 욕조 단가만. 예, 와. 욕조만 되게 비싼 욕조를 설치해 놓고 있었다라는 사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다시 말해서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926님 정말 휴, 정말로 정신이 혼미합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아까 헌법재판관 지명 얘기했으니까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한 명 함상훈 부장판사에 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400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에게 가혹한 판결을 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소식이죠. 이건 빼고 그것 말고 이런 판결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성범죄 전담부였던 서울고법 형사구부 재판장 시절인 2017년에 만 13살 때부터 5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해오다가 기소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6년을 선고를 했는데 이걸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대폭 감형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어떻게 됐냐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혼한 후에도 아내 없이 딸에 대한 애정으로 딸과 살갑게 지내왔다라는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두 번째, 학원 차량 운전기사가 8살 아이를 추행하고 피해자 부모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기소가 됐습니다. 원심은 징역 10년을 선고를 했는데 이걸 징역 7년으로 감형하면서 또 이유를 이렇게 댔다고 합니다. 강간 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다. 이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하나만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17살 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됐느냐.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하였는데 사규에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점을 들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회사 잘리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취지의 판결이 되겠습니다. 가르스마님 저런. 써니님 소름이 끼치는 이유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촌철님들이 많이 놀라고 계신데 이럴 수가 있나요?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헌법소원 사건의 상당수는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인권 지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피해자와 약자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상훈 부장판사는 거꾸로 가해자의 입장에 서서 성인지 감수성은 찾아보기 힘든 판결을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어찌 되겠습니까? 신장되겠습니까? 축소되겠습니까?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완규 법제처장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례를 지금 JB가 꼽아준 거 외에도 더 있다는 거잖아요. 이 네. 비슷한 판례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멜시님, 검사 판사는 이제 인간성 시험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케이트님, 성인지 감수성 정말 심각하네요. 라고 해주셨고 3204님은 급기야 판사부터 이거 AI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헌재가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한 이후에 미국에서 저 재판관을 좀 수입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